안녕하세요. 임종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 시간과 수업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예제 중에 가장 1차원적인 예제 하나를 그래스하퍼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볼 건데요. 이 예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변수를 조정하면서 그 디자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어디서 그 디자인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는 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행할 프로젝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키데일리 화면에서 검색을 해서 찾은 결과인데요. 앱솔루트 타워라는 거고 매드 아키텍트라는 데에서 디자인을 한 그 주거용 건물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건물이 이 사람들이 설계한 건물이고 총 그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는 그 빌딩이 5개가 있고 이 사람들이 디자인한 게 요 2개라고 하네요. 그리고 쭉 아래쪽으로 넘겨보다 보면 평면을 저희가 이제 기준층 평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평면을 보면 가운데 센터 코어가 있고 센터로 엘리베이터하고 계단하고 있는 코어가 있고 그 코어 주변으로 복도가 있고 그 외곽으로 주거 유닛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면 형태는 약간 타원형이고 그 타원 바깥쪽으로 조금 더 뾰족한 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테라스가 되기도 하고 처마 형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평면들이 그 회전을 하고 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 각도가 그러니까 증분이 생기면서 로테이션이 되고 있는데 그 아래쪽 로테이트된 그 흔적들을 보면 균질하게 로테이트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더니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라운드 플로어에서는 마이너스 10도만큼 돌아가 있고 쭉 1도씩 돌아오다가 10층에서부터 좀 증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26층에서부터 한번 또 달라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또 이용을 좀 해볼게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맞다는 가정하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로테이션을 또 시켜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인 걸 감안해서 한 층고는 얼마일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층고가 3.6m 정도로 그 하나의 층을 결정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층의 층고는 좀 다를 것 같지만 저 층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 무시하고 1층도 똑같은 층고로 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노 화면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피니션이고요. 이 정도 퀄러티,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디테일 굉장히 단순하긴 하지만 원련도 있고 뭐 트랜섬도 쭉 가고 있고 슬라브가 보이고 웨피 글래스 파사드가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코어 부분 그냥 사각형 박스로 일단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 만드는데 한 요 정도 느낌의 길이 데피니션이 돼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자고 하면 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요 앞부분에서. 근데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쪽에 타원하고 바깥쪽에 약간 더 뾰족한 타원 이 파트를 만들면서 조금 길어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금방 제가 조금 추가를 해본 건데 원래는 요 멀리언만 제가 만들어 놔보고 여기 트랜섬 부분은 안 만들었었거든요. 요거까지 이제 추가를 하면서 금방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요 파트는
금방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별건 아닌데 만들다 보니 조금 복잡해지긴 하더라고요. 요거까지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을 좀 보면서 제가 지금 1시간 내외로 이 영상이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시간이 가능하면 만들어보고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평면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서 그걸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걸 정확하게 따라서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치수를 이용할 거고 얼추 거기에 그려진 타원이랑 비슷한 사이즈의 뭔가를 만들려고 가져오는 겁니다. 일단 불러올 때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픽처라는 명령으로 불러올게요. 여기 다운로드를 저는 받아놨고 이 정도 사이즈. 그래서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12.6m라는 치수와 이쪽에도 12.6m라는 치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탑뷰로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스케일을 조절하는 것쯤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제가 쭉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테이트를 해서 이미지를 좀 정렬을 시킨 다음에 작업하기 편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로테이트를 직경 모드를 켜고 이렇게 그래서 요 코어의 장 단변이 XY에 정렬이 되도록 XY축에 정렬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얘네를 이제 스케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미지의 스케일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하나를 긋고 12.6m만큼 일단 옵셋을 시켜놓고 이미지가 좀 크게 들어왔어요. 여기가 12.6m로 보이지만 요만큼 작아져야 된다라는 얘기고 스케일 여기서부터 대충 여기까지가 이렇게 작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드로잉 이미지는 스케일에 맞는 이미지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할 건데 이 타원은 돌아가는 중심이 있는데 당연하게도 그 타원의 중심에서 돌아갔을 것 같고 그 타원의 중심은 이 코어 박스의 중심이 타원의 중심일 것 같아요. 그래야 구조적으로 안정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고 여기에도 보면 축선들이 여기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추 근사하게 점을 여기다가 딱 찍고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여기다가 그 가이드 커브 2개를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하고 또 다른 가이드 커브 2개를 추가로 만들고 여기서부터 12.6만큼 옵셋을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바로 이제 시작하는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 사각형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사각형을 그래스하퍼에서 그려볼게요. 이제 도메인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사각형은 일단 그래스하퍼에서 그릴 거고 우리는 점만 하나 찍도록 할게요. 대각선을 하나 그은 다음에 대각선의 중심점을 점을 하나 찍어 놓고 나머지 커브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다 지울게요. 지금은 요 점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점 찍어 놓은 점을 불러옵니다. set one 포인트로 불러오고 이 포인트를 원점으로 하는 XY 플레인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요걸 계속해서 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점이 운 좋게 여기 정확하게 원점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작업을 따로 안 해도 되는데 저희가 작업하는 대다수의 작업들은 원점에서 정확하게 제가 제어할 수 있는 뭐 중심점 이런
중심점을 원점에다 세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트가 이미 사이트 드로잉이 어딘가에 있는데 걔네가 뭐 여기 원점이 아닌 어딘가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커브 사이트 드로잉을 저희가 임의로 위치를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의 이제 컨스트럭션 플레인, 라이노에서 컨스트럭션 플레인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좀 그게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안 쓰도록 하고, 일단은 저희가 우연히 이미지를 배치시킨 위치가 여기고, 그래서 여기를 원점으로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는 이 지금 포인트는 원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점인데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원점에서 너무 정말 멀리 원점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 상황, 여기 어딘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 누가 협업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리고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원점 근처 어딘가에서 작업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이 정도는 오케이, 이 정도는 내가 따라갈게가 되지만, 작업을 시작한 사람의 라이노 파일이 원점에서부터 아주 먼 위치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얘기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진행이 돼야 맞다.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XY 플레인을 만들어 놨고, 이거를 어디에 쓸 거냐면, 일단 크게 지금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각형을 그릴 때 쓸 거고, 다른 하나는 단위, 그러니까 처음 그려진 어떤 평면의 바운더리를 로테이션 하는데 기준으로 쓸 거예요. 자, 일단 사각형을 그리자고 했으니까 사각형을 그립시다. 사각형은 영어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렉탕글이고, 얘를 조금 치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렉탕글이 두 개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은 드렸지만 여기 육각형 형태의 검정색 그 아이콘은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그려놓고는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라이노에서 사각형을 드로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형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셋 원 사각형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컨테이너는. 점이나 커브나 이런 것들은 점 같은 경우는 가져올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고, 커브는 주로 가져왔죠. 제가 지금 그걸 커브로 그릴 수 있는지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셋 원 커브에서 그릴 수 있는 옵션이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이 커브 컨테이너는 담아오는 거고, 이 사각형의 컨테이너는 제가 드로잉을 해서 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고, 얘는 사각형을 작도를 하는 건 아니다. 어떤 X 방향으로 얼마고 Y 방향으로 얼마고를 변수를 지정해서 작도를 하는 그런 컴포넌트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사각형 REC까지 치시면 두 개가 나오는데 요게 아니고 요거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플레인을 원점으로 하는 사각형이고, 이미 하나가 그려졌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얼마, 이쪽으로 얼마, 위쪽으로 얼마, 아래쪽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 X값과 Y값에 디폴트로 입력이 되어 있는 밸류가 지금 중요한데, 얘네들을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 마이너스 1, 2, 1이라는 형식으로 그 숫자들이 디폴트 밸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사각형을 지금 그리려고 하는데, 이 사각형의 그 X 형식은
그리고 y 형식은 모두 동일하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 마이너스 6.3, 6.3 그리고 가운데에 T5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세팅이 되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설정이 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애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6.3부터 6.3까지 마이너스 6.3부터 6.3까지 그렇게 되면 사각형이 딱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가 여기에 입력이 되도록 뭔가 세팅을 할 건데 지금 12.6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델링을 따라하는 단계에서는. 근데 지금 모델링을 따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건물을 디자인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디자인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저 12.6m 라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 이제 디자인을 할 때는 저거는 12m 코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 범위가 사각형의 크기가 12.6m가 될 수도 있을 거고 15m가 될 수도 있었을 거고 13.5m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레인지 안에서 좀 조절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할 때 나는 저게 12.6m가 아니라 12.9m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레인지는 10m에서 좀 넓게 15m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코어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했으면 이런 넘버 슬라이드를 썼을 것 같아요. 12.9니까 레인지가 지금 너무 큰데 10에서 15.0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사각형이다. 라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처음에 설정된 변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12.6일 때는 6.3이란 게 자명한 거였지만 나누기 2를 해서 이게 계속 바뀐다고 하면 요 밸류를 2로 나눈 요 상수값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12.6에 대해서 마이너스 6.3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나누기 2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버 레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2를 해준 다음에 걔네들을 이용해서 뭔가 좀 더 요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해봅시다. 자, 이건 계속 바뀝니다. 이건 계속 바뀌고 이게 바뀌니까 요거의 반값, 절반값도 계속 바뀌죠. 나누기 제가 나누기 2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나누기는 아니고 슬러시라고 하죠. 슬래시라고 하나? 요거를 타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2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자 A라는 값에는 아무것도 아직 입력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고 자 A에다가 요 슬라이드를 입력을 해봅시다. 그러면 B에 자동으로 아까 제가 2라고 쳤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숫자를 두 개로 나누는 게 너무 당연해서 일단 여기를 변수로 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은 어떤 들어오는 변수를 둘로 나누는 거라서 이건 상수로 두고 자, 그래서 6.3이라는 결과를 일단 저희가 얻었습니다. 이제 6.3을 이용해서 이 마이너스 6.3부터 6.3이라는 어떤 아까 제가 말했던 도메인이라는 걸 얻어볼 텐데 만들어 볼 텐데 이 도메인은 그냥 설명을 할게요. construct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construct라고 치면 construct로 시작하는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construct domain 여기 스퀘어가 붙은 거 말고 그냥 construct domain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A와 B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지금 현재 디폴트로는 A에 0이 들어가 있고 B에 1이 들어가 있어서 0부터 1까지 0, T, O, 1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6.3 to 6.3이 되기 위해서는 A에 마이너스 6.3, B에 6.3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 이 마이너스, 자, 여기는 6.3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밑에 있는 놈으로. 그 다음에 여기 A에는 이 값이 마이너스가 취해져서, 음수가 취해져서 여기로 들어오면 된다라는 것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갈 때 마이너스를 취하게 하는 방법은 네거티브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네거티브. 음수를 취하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음수, 네거티브가 취해진 놈을 A에다 넣고 원래 값을 B에다 넣으면 이게 만들어내는 결과가 마이너스 6.3부터 6.3까지 라는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수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만 우리가 계속 뭔가 제어가 될 거다. 12.6이 아니고 나는 13.5가 좋아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하나 기준이 되는 어떤 숫자 하나를 바꾸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사각형이 조절이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12.6m였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대 12.6m로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렸어요. 이 다음은 타원을 그릴게요. 타원을. 정확하게 그리려면 좀 뭔가 더 노력이 필요한데 일단 러프하게 할게요. 자, 타원 그리는 명령은 ELLIPS, 엘립스예요. 엘립스고. 자, 아까 로테이션하고 사각형 중심에만 이 플레인을 쓴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타원에도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타원은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여기 원점 근처에 가 있어요. 항상 이 디폴트 밸류로 여기 있는 플레인들이 XY 플레인의 원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세팅해준 이 플레인을 P에다가 입력을 하는 걸 잊어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타원이 하나가 그려졌어요. 지금 현재 타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원인 것 같아요. 그냥 R1하고 R2가 값이 같아서 원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R1하고 R2 값도 이제 여러분들이 변수로 제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미리 대충 재해놨어요. 그 13.7이라고 하고요. 요 단변 방향으로 13.7이라는 숫자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변 방향으로는 18.6 정도를 그리면 얼추 비슷해져요. 일단 요거는 제가 요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쓸데없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혀서 일단은 요건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변의 R은 13.7이고 장변은 18.6이다. 조금 있다가 뭔가 조금 이상하면 좀 조절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대로 하고 넘어갈게요. 아마 이 사람들도 얘네를 변수로 세팅을 했을 것 같아요. 좀 더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평면을 이 안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얘네들이 그 레인지가 좀 조절이 되도록 해놨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이 도면을 봤을 때 그 1층이 마이너스 10도가 돌아갔다고 했으니까 시작점이 있었을 거고 마이너스 10도가 돌아갔다라는 말은 요 타원 반듯하게 생긴 타원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일단 요건 건너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코어하고 1층 평면의 관계가 뭐 정렬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코어에 대해서 1층이 10도만큼 돌아가 있다라는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1층 평면도를 제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파악하기가 쉽진 않은데 일단은 뭐 아무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충 우리가 그냥 뭐 그러려니 짐작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타원이 우리가 그린 베이스고, 이게 아까 위키피디아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 마이너스 10도부터 시작해서 중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조금씩 달라져서 다시 증분이 되고, 조금 달라지고 다시 증가가 되고, 뭐 요 숫자들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시작인데, 이게 로테이트가 되는데, 1층에서는 마이너스 10도만큼, 2층에서는 마이너스 9도만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전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얘가 일단 층이 만들어져야 해요. 층이. 지금 현재는 1층 바닥에만 커브가 깔려 있는 상황이라서 얘를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는, 이 커브를 움직이는데 Z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한 번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번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3.6m라고 했으니까 3.6, 7.2, 10.8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10.8. 그리고 L 멀티라인 데이터로 만들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브를 이렇게 Z 방향으로 움직여라. 근데 그 Z에 3개가 들어가라. 라고 일단 우리가 명령을 하면, 이렇게 3개가, 자, 맨 밑에 있는 놈은 이 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놈들이 여기 하나, 둘, 3개가 추가로 만들어진 애들이고, 그게 무브가 될 때 3.6만큼, 7.2만큼, 10.8만큼 요 커브 하나가 각각 한 번, 두 번, 3번 움직였어요. 다 알아먹었는데 왜 쓸데없이 얘기를 많이 하느냐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제 데이터 매칭과 관련된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적을게요. 2라고 적고, 그리고 얘도 멀티라인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여기도 여기는 숫자를 2개를 5, 10 숫자 2개를 입력을 하고, 얘 2개를 더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더하기, 여러분들은 이거하고 이거를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시나요? 일단 보죠. 2하고 50, 하나의 데이터와 2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놈들을 연결을 하면, 자, 지금 여기서 연산이 행해졌던 것을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가 3개랑 만나서 3번 다 연산이 되었다. 얘도 마찬가지. 2라는 숫자가 5를 만나고 10을 만나서 2번 연산이 돼요. 7이 되고 5가 더해져서 7이 되고 10이 더해져서 12가 돼요. 요거는 좀 쉽죠. 근데 이제 좀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게, 자, 그러면 둘 다 복수야. 이건 2고 이거는 20이다. 그러면 결과가 2가 얘네 2개를 동시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2는 5하고만 계산을 하고 20이 10이랑 계산을 해요. 자, 아시겠죠? 데이터가 매칭이 되어 있으면 그 매칭된 애들이랑 같은 넘버의 그 인덱스를 가진 애들이랑 연산을 한다. 자, 이제 만약에 오히려 처음 위에 있던 게 많다. 200이다. 그래서 여기 위에 3개가 있고 아래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2하고 5가 계산을 합니다. 20하고 10이 계산을 합니다. 200은 갈 데가 없어요. 짝꿍이 없죠. 그래서 200은 맨 마지막 놈이랑 한 번 더 해요. 200하고 10, 210. 이런 원리예요. 첫 번째 연산도 이런 원리예요. 2하고 5하고 해요. 10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할 대상이 없는데 얘랑 한 번 더 해요. 이런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커브 하나를 여러 번 움직이는 상황이고,
이따가 커브가 한번 만들어지면 여러 개의 커브가 만들어지고 이 여러 개의 커브를 여러 개의 각도로 로테이트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커브들이 여러 개의 커브가 되고 여러 번 로테이트가 될 때는 이렇게 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상황은 웬만하면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런 상황들. 일단은 또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요. 데이터 매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다루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복수의 아이템을 한 개의 아이템하고 그 매칭을 시켜서 연산을 시킬 수가 있고 이게 그냥 별 무리 없이 된다. 라는 것쯤은 이제 아셨을 거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저희는 시리즈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시리즈. 자, 여기 이 시리즈 컴포넌트 하나가 만들어내는 어떤 디폴트 시리즈가 만들어내는 게 요거예요. 0부터 9까지의 숫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시작값이 있어요. 시작값이 0이고 증분이 1이고 개수가 10개. 그래서 이런 숫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제가 배울 때 그랬어요. 그 시리즈하고 레인지하고 뭐 이런 유형의 것들이 좀 있는데 금방금방 익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얘를 3.6m마다 제가 슬라이더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3.6만 쓰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3.6m만큼 가고 층의 개수가 56층이라더라. 아까 보니까 56층 이렇게 개수가 56층이고 56층이고 증부는 3.6이고 시작값은 저는 0으로 놔둘 거예요. 0으로 놔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얘네가 남아있고 여기서 하나씩 더 늘려서 2층부터 만들었다고 하면 나중에 그 모든 층에 대해서 작업을 할 때 애하고 애를 같이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건 잊어먹고 싶어. 애는 여기서 끝이야. 새로 만들고 싶어요. 애도 복제를 하고 싶어. 그게 이제 0이라는 안 움직인다. 나는 안 움직이는데 여기에 표현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숫자들이 0부터 시작해서 198까지 움직여라. 그러면 이렇게 층이 만들어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56층이니까 그 56층이니까 56층 바닥까지만 만들면 안 되겠죠. 사실 56층에 루프도 만들어줘야 돼서 그러니까 루프 지붕이 되는 것도 만들어줘야 돼서 슬라브의 개수는 한 개가 더 늘어나는 게 맞는데 일단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냥 56층을 만들고 슬라브까지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바닥 슬라브까지만. 그래서 그 타워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 제가 Z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만드는 게 일단 조금 더 정석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이 방법을 썼고요. 뭐 어레이를 쓰실 수도 있어요. 어레이를 쓰는데 리니어 어레이. 자, 이 지오메트리를 디렉션은 Z 방향이고 개수는 56개고 그리고 디렉션만 정하는 게 아니고 디렉션 벡터의 크기까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3.6 크기의 벡터를 이용해서 어레이라는 컴포넌트를 써주셔도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지오메트리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맨 아래에도 다행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n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얘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복제가 되면서 어레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똑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저희는 일단 시리즈를 쓸 거고요. 자, 이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기 각각의 그 층을 형성하고 있는 얘네들을 조금씩 로테이트를 시킬 거예요. 제가 처음 예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로테이트를 시키고 이 지오메트리를 로테이트를 시키는데 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아직 뭐 제가 이 P에다가 여기 처음에 만들어 놓은 요걸 연결을 안 했지만 연결을 반드시 혹시라도 까먹으시면 자, 원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원점에 대해서 로테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먹지 않으셔야 되고 요 플레인을 여기에다가 플레인에다가 돌려주시면 지금 현재 딱 봐도 90도가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앵글은 90도 0.5파이가 균질하게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얘네들이 인크리먼트를 가지면서 로테이트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리즈를 쓸 거예요. 시리즈를 쓰는데 개수는 56번 이거랑 동일해요. 층이랑 만들어진 층의 개수랑 동일하고 증분은 2도씩이 2도나 3도 뭐 이 정도로 한번 증분을 해봅시다. 2도 그리고 이렇게 A에다 앵글을 입력을 하면 굉장히 이제 뭔가 돌아가긴 돌아갔어요. 요거를 지우고 봅시다. 프리뷰 오프를 하고 봅시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되게 많이 팍팍 돌아갔죠. 팍팍 돌아간 이유는 지금 여기서 나온 2도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숫자들을 쭉 만들었는데 그 2도라는 숫자가 디그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애가 받아들이기를 2라디안이라는 애가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3.14보다 조금 작은 0.5파이보다는 큰 어떤 값이 인크리먼트가 돼서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애를 바꿔주려면 그래서 라디안이 아니라 디그리로 바꿔주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디그리에다가 클릭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2도씩 아주 미세하게 돌아갔어요. 한번 더 돌려볼게요. 돌리면 항아리 모양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요. 계속 돌아갑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 디그리를 끄고 라디안이라는 컴포넌트를 찾으셔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디그리인데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치환해서 A에다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은 디그리라는 게 또 있어요. 디그리.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이제 반대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7도씩 균질하게 돌아가는 거를 만들었는데 사실 요 아까 화면에서 봤을 때 요게 실제 이 건물의 이제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테이블을 보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이걸 따라 한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하고 이 테이블대로 입력을 하려고 할 때 이 테이블에 숫자가 나와 있기보다는 이 숫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로직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층부터 9층까지는 마이너스 1도씩 10층부터 25층까지는 3도씩 26층부터 39층까지는 8도씩 40층부터 몇 층까지는 얼마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제가 10층부터 뭐
6층부터 이게 아니고 적절한 층부터는 인크리먼트가 늘어나고 또 어떤 층에서는 인크리먼트가 더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었다라고 하면 몇 층부터 바꿀까? 혹은 그 몇 층부터 얼마씩 바꿀까? 이런 생각들이 변수가 되도록 그 제어를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이 최종 결과만 만들어지도록 제가 세팅하는 거를 한번 해보긴 할 거예요. 다시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그냥 만들어 볼게요. 후다닥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동영상을 좀 그쪽을 반복해서 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이 테이블을 보면서 마이너스 요걸 그대로 쓸 거예요. 요거를 쓰는데 요걸 안 쓰고 하나를 만들게요. 시리즈 요거 하고 지금 얼핏 보니까 각도의 레인지는 1도에서부터 8도까지예요. 8도까지. 그래서 요 슬라이드 하나를 끄집어냈고요. 그 다음에 층의 개수는 적으면 5개 층이고 많으면 20개 층까지 이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걸 세팅을 해놓고 1도 개수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라운드 플로어부터 이제 인크리먼트가 달라지는 10층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1도씩 움직이고 1도씩 돌아가고 그 다음에 9층까지 가요. 9층까지. 그래서 개수는 9층까지. 그리고 스텝은 1도. 시작값은 1층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입력을 하시는 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0도부터 시작해서 1도씩 인크리먼트가 생기고 9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자 10층부터 몇 층까지냐면 10층부터 25층까지 10층부터 25층이니까 16개 층이 3도씩 움직여요. 3도씩 움직이고 사실 여기서 한번 그 10도의 변수가 10층일 때 시작하는 밸류가 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입력을 해 놓을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디자인을 할 때는 이 맨 마지막 수하고 여기서 나오는 여기 테이블에 나오는 맨 마지막 숫자 마이너스 2라는 숫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 시작이 됐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자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요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10층에서 0도다 라는 거를 그냥 입력을 했어요. 10층에서 0도고 10층부터 11층, 12층, 13층 가는 동안은 3도씩 그리고 그 개수는 16도다. 똑같은 방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다음 인크리먼트를 찾아요. 인크리먼트가 변하는 위치 보니까 25도에서 26층에서 달라져요. 26층에서 달라지고 애가 26층의 값이 50도래요. 50도. 그리고 26층부터 어디까지 달라지냐면 39층까지 달라져요. 26층부터 39층까지. 그럼 14개 층이죠. 그리고 증부는 8도래요. 8도. 또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8도 증분이 멈추는 데가 40층이에요. 40층에서부터 40층은 3도씩 돌아가요. 다시 3도. 3도고 40층에서부터 51층까지 40층에서 51층까지니까 12개 층이죠. 12개 층. 그리고 그 40층에서의 시작값은
159입니다. 159도. 여기서 8도가 시작되는 위치의 그 각도를 입력을 안 했어요. 8도가 시작되는 위치의 각도가 입력을 했군요. 50도. 마이너스 10도, 0도, 50도, 159도. 이제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3도씩 쭉 오다가 51층에서 192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이 1도씩으로 바뀌고 몇 층까지 가냐면 51층부터 시작해서 56층까지 6개 층이 51, 52, 아니네요. 51층이 아니고 52층부터 56층까지니까 5개 층. 그리고 52층의 숫자는 192가 아니고 194. 뭐 이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된 건데 쉬운 작업은 아니었던 걸로 시간이 꽤 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들 여러 개의 숫자들이 순서대로 지금 있고 얘네들을 합치면 돼요. 어떻게 합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여기 패널에다가 일단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2까지 들어왔어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L을 Shift를 누르고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밑으로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이 되고 나면 뭐가 먼저 입력이 됐는지에 대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를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하나, 둘 순서대로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L을 여기다 갖다 놓고 작업을 그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나를 중간에 빼버렸어. 그리고 다시 연결했어.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순서가 꼬여요. 그래서 충분히 층이 그 로테이션 값이 인크리먼트가 정확하게 정렬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칠 때 멀지를 하면 좋아요. 멀지. D1,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데이터 4, 데이터 5. 아이고. 데이터 5. 이렇게 되면 순서가 바뀔 일이 없어요. 맨 마지막 거 지우고 이렇게. 그래서 얘를 패널에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혹시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는지 봐요. 숫자가 많으니까 한 번에 스캔이 안 되죠. 그렇지만 대충 쭉 보시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얘를 디그리에다가 연결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사람들이 원했던 이 사람들이 그 최종적으로 디자인했던 그 로테이션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층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뭔가를 작업을 이제 많이 할 건데 자, 지금 그 안쪽에 타원은 일단 만들어진 상태라고 보고요. 지금 바깥쪽에 타원을 만들 건데 그 바깥쪽은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타원이 아니라고 했고 그 끝쪽으로 갈수록 약간 뾰족한 느낌으로 그 디자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커브에 대한 건데 제가 조금만 뭔가를 써볼게요. 제가 지금 만들 거는 일단은 타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타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옵셋을 할까요? 일정 값으로 옵셋을 이렇게 해서 타원을 좀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뾰족하게 돼버렸는데 조금 지우개로 지울게요. 아이고 영역만 지워지는 게 안 되네요. 그러면 그래스하퍼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스하퍼에서 스케치를 해볼게요. 타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타원을 옵셋을 해요. 근데
이게 타원처럼 안 보이는데 망했네. 다시 그냥 라이노에서 그릴게요. 타원을 그릴게요. 타원을 이렇게 그려. 그리고 얘를 옵셋을 뭐 5m만큼 했다. 5m라는 값은 안 쓸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제가 쓰려고 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팅을 해. 그리고 얘를 미러를 해서 센터를 잡고 이렇게 미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날려. 그리고 여기도 날려요. 그리고 이 사이를 블렌드 커브라는 커맨드로 조금 더 얘를 이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블렌드 커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어떤 드로잉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라이노로 하면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디쯤을 커팅을 하고 이거를 이 커브를 미러를 해서 또 이쪽을 커팅을 하고 이 커브 잡고 이 커브 잡고 블렌드, 이 커브 잡고 이 커브 잡고 블렌드. 그래서 이건 되게 심플해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층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한 번씩 하려면 56번을 해야 되고 지금 마우스 클릭만 제가 간단하게 한 층만 만드는데 10번 가까이 한 것 같은데 600번 가까이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죠. 한번 타원 하나에 대해서 내가 금방 라이노에서 만들었던 거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일단은 커브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브 하나에 대해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놈 요 하나에 대해서 일단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요 하나만 빼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리스트 아이템. 뭐 리스트 아이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가 증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제에서 배웠어요. 에디터블 인풋 뭐 이렇게 그걸 설명하면서 그래서 여기 수없이 많은 지오메트리 중에서 하나만 0번 데이터만 얘를 프리뷰 오프를 시킬게요. 0번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0번 데이터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어요. 근데 아래에 있으니까 좀 뭐 아래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위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버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전체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일단 돌려서 받는다는 거예요. 돌려서 받으면 제일 위에 있는 거 반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거를 보자.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보자. 자, 이제 여기가 좀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커브. 사실 로테이팅 타워의 형상을 만드는 건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이 예제에서는 여러분들 커브에 대한 컨셉을 좀 주려고 좀 더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들어와 봤는데 자, 모든 커브는 여기다가 조금 모든 커브는 여기서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set one 커브에서 가지고 오면 모든 커브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은 0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져요. 0이라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끝점은 이 커브의 얼추 길이랑 비슷한 척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디바이드를 해볼게요. 디바이드 커브를 해서 커브를 디바이드를 하는데 딱 두 개로만 두 개로 디바이드를 한다. 그럼 점은 몇 개가 생기느냐? 3개가 생겨요. 딱 두 개로만 디바이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은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은 좌표의 형식으로 나타나요. 물리적으로도 보이고
좌표 형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에 있는 라지 t를 보면 얘는 또 좌표의 형식인데 얘는 좌표는 아니고 얘는 벡터예요. 벡터. 여러분들 벡터는 나중에 좀 다룰게요. 이건 벡터인데 좌표랑 똑같이 표현돼요. 그 원점에서 시작해서 그 지금 요 좌표 값이 화살표의 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도 벡터로도 쓸 수 있어요. 점을 벡터로도 쓸 수 있는데 뭐 잘못 쓸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벡터하고 점은 표현이 같다.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맨 마지막 거가 지금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맨 마지막 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시작점은 0이라고 했어요. 이 점. 자, 점들이 3개가 나왔는데 요거 하나, 둘, 셋. 그리고 벡터도 나왔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점에 대한 어떤 밸류가 나와요. n은 0이야. n은 24고 n은 56이야.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우리가 되게 이용을 많이 해요. 24나 56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얘를 우리가 어떤 레인지로 바꿔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걸 어떤 레인지로 바꾸냐면 0과 1 사이에서 움직이게 바꿔놓고 작업을 해요. 자, 그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커브에다 대고 아니면 여기에다 대고 어디에다 대도 상관은 없지만 이 커브를 나중에 뭐 또 쓴다. 다른 방식으로 쓴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위 파라미터라이즈. 위 파라미터라이즈. 이거는 내가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은. 근데 언젠가는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여기에다도 위 파라미터라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다가 위 파라미터라이즈를 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오른쪽의 결과를 잘 보세요. L랑 N은 안 바뀌어요. 포인트의 좌표도 안 바뀌고 탄젠트의 그 접선의 크기와 방향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 t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시작점이 0이고 끝점이 1이고 그리고 그 사이는 저는 디바이드를 했으니까 여기 0.5였으면 좋겠는데 0.5가 되지 않는 이유는 커브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직선이면 정확하게 중심점이 0.5예요. 지금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위파라미터라이즈가 되게 중요해요. 위파라미터라이즈. 자, 이 타원도 한번 디바이드를 해볼게요. 디바이드 커브.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로 디바이드가 됐고 2개로만 똑같은 방식으로 2개로만 디바이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탑뷰에서 봅시다. 탑뷰에서. 자, 제가 조금 헷갈릴 뻔했어요. 다행히 그리고 하이드를 잠깐 시켜놓고 얘만 볼게요. 헷갈릴 뻔했다라는 게 타원을 그릴 때 우리가 반지름 R1이 있었고 R2가 있었잖아요. 그게 막 임의의 점으로 갔을까봐 제가 약간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다행히 R1이 그려진 위치에 점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절반 그리고 다시 여기서 끝. 그래서 N은 점이 3개예요. 점이 3개가 아니네요. 미안해요. 점이 3개가 아니고 점이 2개랍니다. 2개. 자, 이 커브를 디바이드를 2개로 했더니 이 닫힌 커브는 점이 2개가 나옵니다. 2개. t 밸류는 그러면 0하고 0.5밖에 0하고 파이라고 돼 있어요. 파이. t 밸류가. 얘를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0하고 0.5 맞죠? 되게 지금 좀 깜짝 놀랐던 게 하필이면 파이라는 값이
나와서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제가 이거 처음 한 건데 이렇게 그 균질한 어떤 공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면 파이로 표현이 되는 건가 싶네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공교롭게도 파이였나 싶고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하면 시작이 0이고 끝 여기가 0.5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0이고 0.5인데 여기 스몰 t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쉐터라는 커맨드를 한번 써볼게요. 컴포넌트를. 얘는 어떤 커브를, 이 커브를 지금 여기서 두 개로 디바이드 되는데 이렇게 쪼갠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점이 하나 있고 여기서 점이 하나 있어서 쪼개진 게 이렇게 쪼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리스트 아이템으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0번 아이템만 볼게요. 0번 아이템이 요거라네요. 다 프리뷰가 ON이 돼 있어서 그런데 T 0번 아이템이 이거예요. 그러면 1번 아이템은 이거랍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는 리파라미터라이즈가 돼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0하고 0.5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커브는 여기가 0이었으면 여기가 0.5라는 얼추 0.5라는 길이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아까 파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리파라미터라이즈가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0번 아이템은 요거고 1번 아이템은 요거. 여기 리파라미터라이즈를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했기 때문에 하나는 안 했고 하나는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자주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그걸 좀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게 0이었을지 이게 0이었을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가 한 0.25쯤 돼요. 이게 0이었다라고 하면 요렇게 흘러가서 여기 0.25. 그러면 여기가 0.125 정도가 되죠. 여기는 0.375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 지점에서 끊어줄 거예요. 0.125. 한번 써볼게요. 0.125 엔터 0.375 엔터 그 다음에 0.625에서 한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얼마여야 되나요? 계산기가 없어서 그냥 그래스하퍼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1 이게 되나? 1 마이너스 0.125 안 되네요. 1 마이너스 0.125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할게요. 사실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를 써도 되고 그런데 그러면 결과가 0.875 이걸 머리를 쓰기 싫어가지고 죄송해요. 0.875 라고 합니다. 이 4개의 숫자 멀티라인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얘를 이게 왜 나왔지?
얘를 이 타원에다가 연결해 볼게요. 지금 얘는 더 이상 안 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숫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쪼개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0부터 지금 4까지를 쪼개볼게요. 0은 이놈이야. 그리고 1이고 2고 3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일단 편의상 0.125를 썼고 0.375를 썼고 0.625를 썼고 0.875를 썼는데 0.125라는 숫자에 제가 그 지점에서 타원에 대해서 이 지점이 0.125 하나가 0.125고 거기에서 0.25를 더하고 거기다가 또 뭐 얼마만큼을 더해서 대칭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그 파라미터 정보를 제가 미리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장 이 숫자를 찾으려면 조금 머리를 쓰셔야 돼요. 아마도 여기가 0이고 0.25니까 0.25에서 뭐 이를테면 0.25로 시작을 하는데 마이너스 나는 0.1만 빼겠다. 0.1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0.25에 대해서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이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쭉 돌아가서 여기는 0.75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카피를 해서 뭘 카피해야 될까? 요렇게 카피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0.75 라고 하거나 아니면 0.25에 대해서 플러스 0.5 만큼 가서 0.25에 대해서 플러스 0.5만큼 가서 그 다음에 그걸 마이너스 0.1을 하고 플러스 0.1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0.1이 아니고 0.125였다면 자 여기 0.1에 들어간 숫자들 얘네들이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0.1이 아니고 다 0.125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 0.125, 0.375, 0.625, 0.875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할 수 있다는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요만큼 남고 잘리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절반 온 거예요. 자, 여기 수많은 타원 중에 하나를 샘플로 잡아서 얘네를 지금 4등분이 아니고 요 끝부분을 일단 날리려고 합니다. 날리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날린다기보다는 안 날려진 부분만 선택하는 거예요. 플러스. 그래서 안 날려진 부분이 프리뷰 오프를 해서 커브를 한번 연결해서 봐요. 예, 날려진 부분인 거. 프리뷰 오프. 자, 우리는 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할까요? 얘는 안 필요해요. 얘가 필요해요. 이 커브 두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커브하고 블렌드를 할 거예요. 블렌드 커브. 자, 한번 해봅시다. A하고 B를 블렌드 커브 합니다. 그랬더니 되게 뾰족해졌어.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FA, FB, C FA, FB를 제 경험치로 보면 0.75 정도를 입력을 하면 좀 괜찮아져요. 양쪽에다가 0.75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 뾰족해지기도 하고 뭉툭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블렌드 커브가 한 0.8 정도로 일단 놔둡시다. 0.8. 자, 이 커브하고에 대해서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라는 질문을 하겠죠. 여기는 이 커브하고 이 커브를 일단 한번 해보니까 이쪽으로 하더라.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하면 돼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러면 방향을 바꾸시면 되는데 라이노에서 커브의 방향을 바꾸는 건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플립이라는 커맨드를 쳐서 똑같아요. 그래스하퍼에도 플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립이라는 게 있는데 플립하는 게 좀 많아요.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커브까지 나와 있는 거, 플립 커브, 방향을 바꾸는 아이콘이 있는 애를 고르시고 이 커브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이 커브도 연결을 해요. 그러면 플립이 된 커브가 여기 각각 있는 거고 블렌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똑같이 연결해줘요. 얘랑 얘랑. 그럼 반대쪽으로.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줄 건 뭐냐면 이 커브하고 이 커브하고 이 커브하고 이 커브 새로 만들어진 두 커브하고 기존에 있던 커브들을 다 한꺼번에 연결해서 조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인을 하느냐, 일단은 이거는 뭐 좀 더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중간에 멀지를 할 거예요. 멀지를. 순서를 그래도 최대한 맞추는 신용이라도 해서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애를 바로 연결하면 사실 애하고 애는 조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붙어 있는 놈들 순서대로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가져오면 얘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같은 다행히 같은 그 파티션이 안 쳐져 있고 다행히 같은 그룹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별다른 작업을 안 하고도 그냥 조인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커브는 좀 데이터 스트럭처가 0, 0이고 여기서 가공이 좀 된 데이터의 스트럭처가 0, 0, 0이었다라고 하면 같은 그릇 안에 안 담겨져 있고 같은 그릇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연산이 안 돼요. 조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뭐 여기서 차수를 변경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은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조인을 하게 되면 베이크를 해볼게요. 베이크를 하고 잡아서 움직이면 하나의 커브가 됐어요. 약간 레몬처럼 보이는데 지금 좀 큰 거, 여기가 이 값이 좀 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조금만 줄여봅시다. 0.75 정도. 그래서 원본에 비하면 원본이 이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게 제가 하나를 안 했네요. 안쪽에 있는 게 요건데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깜빡한 게 이 리스트 아이템 된 커브를 옵셋을 하는 걸 깜빡했어요. 이 앞에서 옵셋을 했어야 되거든요. 옵셋 한 2.7m 정도 2.7m였나? 2.1m에서 1.8m에서 한 3m까지 왔다 갔다 하는 옵셋을 합시다. 자, 이 옵셋은 제가 그냥 타이핑을 해서 끄집어냈어요. 옵셋을 했고 이 쉐터를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옵셋된 커브에서 나가줘요.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옵셋된 커브였고 이게 안쪽에 있는 커브였고 이게 옵셋된 커브고 옵셋이 된 커브를 좀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이제 좀 이따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쇼를 해서 볼게요. 지금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2.1m가 아니라 얼추 이 정도 느낌? 한 1.8m 정도가 옵셋이 1.8m도 좀 많은 것 같네요. 미안해요. 1.5m 정도로 합시다. 1.5m.
1.5m 정도로 옵셋이 되고 1.5m는 사실 조금 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었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1.5m로 하고 0.78 정도로 하고 자, 얘는 다시 하이드를 좀 시킬게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커브 옵셋되고 끝이 뾰족해진 커브를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에 타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작업을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층에 있는 커브 하나에 대해서만 작업을 했는데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차례예요. 전체에 대해서 되는지. 전체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행히 여기서는 하나밖에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안 되기가 힘든데 하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일단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자명하게 되니까 그냥 연결을 할게요. 얘를 지우고 얘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모든 커브에 대해서 옵셋을 했고 그 옵셋된 커브의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얘하고 얘를 보시면 아이고 옵셋이 아니죠. 얘가 아니죠. 이게 이제 저희가 필요한 애들을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 단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자 이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옵셋되고 뾰족해진 커브가 슬라브예요. 슬라브. 그래서 얘는 플래너 서페이스로 만들고 플래너 서페이스, 바운더리 서페이스로 만들고 서페이스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를 해요. 익스트루드를 하고 Z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0.45부터 0.3부터 0.6까지 사이에서 움직이는 숫자로 할게요. 제가 0.0도 입력을 안 했잖아요. 0.3이 아니고 그냥 0.3으로 하면 그 0.3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0을 누르는 수고를 한번 좀 그러니까 수고를 덜어드리는 거죠. 0을 안 누르면 그만큼 편해요. 자, 그게 뭔가 싶기도 하지만 0.3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옵셋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타워 전체의 스케일 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굉장히 세장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게 아마 보가 있고 보를 감추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타워의 디자인이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슬라브만 이렇게 노출이 되면 되게 세장하게 느껴지는 어떤 바닥 라인으로 보일 것 같다. 0.6 정도가 되면 뭐 이 정도가 되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0.6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플로어는 위쪽으로 보통 올리는 것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좋아요. 두께를 줄 때. 그래서 여기는 네거티브를 취해줍니다. 네거티브. 아래쪽으로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지상층의 바닥이 있고 그러니까 바깥 바닥이 있고 우리 건물 안쪽 바닥이 있는데 600을 올리면 어쨌든 600을 단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극복을 어떻게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단 같게 보고 나중에 그 바닥 건물 나중에 올리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이트를 조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슬라브는 무조건 밑쪽으로 내린다. 같아요. 그래야 또 한 가지 어드밴티지는 그래야 그게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0이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600을 올려버렸다고 하면
일단 그 600 플러스 600이 된 위치에다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의 데이터가 또 달라지고 3층의 데이터가 또 달라지고 제가 아는 거랑 나는 2층은 3.6이고 3층은 7점이고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00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3.6이 아니고 4.2가 되고 8.4가 되고 그 다음부터 헷갈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할 때는 아래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이제 슬라브는 만들었다라고 치고요. 플로어는 만들었다고 치고, 이제는 글래스를 만들어요. 글래스를 만드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로 해요.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얘를 익스트루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할 게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여기서 0.6만큼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했으니까 이 커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요. 3m만큼 익스트루드를 하면 된다. Z방향으로 3m만큼 익스트루드를 하면 된다라는 것쯤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여기다가 층고를 3.6m가 아니고 다른 값으로 할 거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난 6.7m로 했어. 그러면 여기 글래스가 3.6m만 옵셋된 채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얘를 가지고 와요. 얘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쭉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얘를 지금 여기 프리마티브 여기에 있는 건 처음 쓰는데 인티저 넘버를 얘를 담아와요. 이렇게 3.6이라는 숫자 얘는 변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얘를 담아와서 여기다가 근처에다 갖다 놔요. 이게 너무 많이 너무 길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드린 적 있죠. 와이어 디스플레이 히든으로 바꿔놓고 여기 근처에다 갖다 놓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 숫자 마이너스 슬라브 두께 요 숫자 층고 마이너스 슬라브 두께 만큼을 나는 익스트루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나중에 여기 층고가 조절이 되더라도 따라 올라가죠. 지금 솔리드로 작업이 돼 있으면 조금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레인지가 이제 되게 좁혀져 있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0이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는 레인지 안에 있어가지고 예, 0에서 10까지 움직이니까 이제 좀 컴퓨터가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L은 사실 3에서 4.2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레인지를 써주는 게 조금이나마 컴퓨터가 덜 힘들어하게 하는. 지금 3m 층고일 때 제가 바꿔버렸죠. 죄송합니다. 애만 예외적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3부터 4.2까지. 얘를 지워버리니까 저기 뒤쪽에서 제가 얘를 담아놨던 애도 정보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익스트루전의 도 안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봅시다. 4.2m로 올려볼게요. 따라가죠. 자, 이제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디테일은 좀 없지만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멀리언은 안 만들게요. 지금 이미 1시간이 넘어가서 멀리언을 안 만들도록 할 거고 뭘 만들어야 되냐면 이건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루버 아니 여기 사각형 얘를 익스트루드를 할게요. 그래서 그냥 안에서 은근히 보이도록 이 사각형을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Z 밸류. 자, 얼마만큼 익스트루드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층의 층고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여기 아니죠. 여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8이래요. 198이라는 숫자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 198이라는 숫자를 가져오려면 리스트 아이템 요 중에 뭐 여기까지 같이 연결해도 좋고, 아니면 여기까지 같이 연결합시다. 리스트 아이템 Z 벡터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0번째 아이템은 이게 가져와지죠. 근데 내가 맨 마지막 아이템을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 리스트를 리버스를 시키고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얘를 바로 여기다가 꽂아버리면 이제 요 안에 코어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중간에 굉장히 많으니까 다 프리뷰 오프를 시키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애들만 여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시고, 조금 더 해보실 분들은 여기 이 글래스 머티리얼, 그러니까 글래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글래스에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멀리언하고 수직의 멀리언 부재하고 수평의 트랜섬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재를 만들어 놨는데, 얘까지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건축학과 건물에 가면 그 유리 창들이 있잖아요. 유리 창에 들이 디바이드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60에 150 정도 되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를 하나씩 베이크를 해서 볼게요. 베이크.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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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베이크해서 보면 개체 수가 많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 정도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 정도로 제가 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크게 신경 쓰진 않았거든요. 그냥 타원을 디바이드 할 때 적절한 간격으로 그냥 제가 디바이드를 해놓고 봤을 때 적절한지 감으로 본 거고, 여기서부터 얘는 뭐 1200을 내렸던 것 싶어요. 1200을 내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40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픽스고 여기는 뭐 군데군데 열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서 배치를 시켜서 컴퓨터가 지금 힘들어하죠. 여기까지 해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면, 못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호리존털 프레임즈라는 컴포넌트를 썼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던 게 이 호리존털 프레임즈라는 걸 써서 그 타원,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타원에다가 타원을 커브를 연결하고 얘를 90개로 쪼갠 다음에 그 타원 위에 XY 플레인을 배치를 시켰어요. XY 플레인이 아니고 그 타원에 딱 그 얼라인이 된 평면, 타원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그 평면들이 다 약간씩 이렇게 바뀌면서 평면 쪽으로, 그런 평면에다가 놓고 사각형을 그렸어요. 사각형을 그릴 때 좀 약간 복잡한 로직을 썼어요. 그냥 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유리면을 기준으로
돌출되는 부분이 0.3이고 뒤쪽으로 보이는 부분이 1.2가 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 글라스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유리가 멀리언이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고 상수를 입력해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뭐 물어보시면 그냥 혹시라도 이게 0.2 그러니까 200짜리 그 멀리언 아니 150짜리 멀리언이 아니고 200짜리 멀리언이 될 때도 비슷하게 작동을 하게 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런 변수를 관계를 맺어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좋고, 자, 여러분들 이 도메인을 컨스트럭트 도메인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드는 법을 배웠잖아요. 정사각형은 이미 한번 만들었으니까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수직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하시면 돼요. 어떤 숫자랑 관계를 맺어서 익스트루드를 하시고 수평의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통해서 만든다라고 커브 하나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수평의 것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라이노에서 만들어 보세요. 0.3만큼 이쪽 방향으로 옵셋하고 안쪽으로 1.2만큼 옵셋하고 그 다음에 걔를 그 두 개의 커브를 잡아서 로프트를 해서 면을 만들고 그 로프트된 서페이스를 뭐 중간에 있는 놈하고 제일 위에 있는 놈은 아랫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하고 그 1층에 있는 놈은 뭐 위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하고 아니면 하나를 만들어서 적절하게 그냥 무브를 시켜서 그 이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창의적으로 멀리언 트랜스폼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제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멀리언 트랜스폼 제외한 지금 이 동영상 만드는 과정을 따라하고 그걸 저한테 주시면 돼요. 자, 점 하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저랑 같이 만들었던 부분에서 제가 이 점을 지워버리면 점이 지워지면 어디로 가냐면 이 타워는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아까는 점이 안 지워지면 점이 안 지워진 상태에는 그 점 위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을 지워버리면 원점으로 가요. 그래서 인터널라이즈를 하라고 그 과제를 내주려고 했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아니군요. 인터널라이즈를 해오세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점을 지워버리잖아요. 이 점을 지워버리면 예, 작동이 하지 않는 데피니션이 돼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XY 플레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을 인터널라이즈 한 다음에 그 과제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 좀 수고스럽겠지만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은 쓸데없이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스킵을 하면서 보시고 빠른 속도로 재생을 해서 그 여러분들 익숙해질 때까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작으니까 볼만 하잖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보고 또 다음 동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